새마을운동. 잘 살아보세의 이면 국가주도 관제운동. 흔히 사람들은 새마을운동을 잘살기 운동으로 기억한다. 이는 박정희 정부가 공식적으로 표방한 것이기도 했다. 특히 새마을운동 당시 박정희 작사, 작곡의 새마을 노래와 함께 가장 광범위하게 유포된 잘 살아보세라는 노래의 공이 컸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민요풍의 이 노래는 새마을운동에 거부할 수 없는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다. 잘 살아보자는데 누가 반대하겠는가? 정부의 의도가 어떻든 당시 농촌 사람들 대부분은 그렇게 받아들였다. 새마을운동? 그거 잘 살아보기 운동 아냐? 하지만 단순히 잘 살기 운동이기만 했었나? 정부는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지시가 농민 개인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추진기구를 만들었으니 중앙, 도, 시군, 읍면, 리동이라는 계통이 만들어졌고 각각의 기구에는 전담 공무원들이 있었다. 이때 각 마을마다 마을회관이 만들어졌지만 각 마을마다 설치됐던 마을회관의 모습이다. 실제로 이 조직은 아무런 정책 결정권을 갖지 못했고 마을마다 있던 이장과 새마을 지도자들 또한 정부의 지침을 마을에 전달하는 피지도자들에 불과했다. 산하 제한 교육을 실시하는 마을회관의 모습이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에서는 농민들의 자발성과 능동성이 강조되었다지만 실제로는 국가 정책을 중심으로 타율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결국 농민들은 잘 살기 위해 참여했지만 새마을운동의 주체는 농민이 아닌 국가였던 것이다. 때문에 새마을운동은 엄밀히 말해서 농민운동이 아니었다. 운동이라는 말은 스스로 행위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었으니 앞에 관제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일제의 농진운동과 마찬가지로 새마을운동은 관제 농민운동이었던 것이다. 동원 이데올로기, 농촌이 가난했던 것은 농민 탓. 자발적 농민운동을 표방한 새마을운동은 실제로는 권위주의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안 하면 안 되는 강제성이 새마을운동의 실체였다. 시방 내가 무슨 마을 대통령인 줄 아나? 나도 시키는 대로 하는 건데. 그런 강제성은 지도라는 이름으로 수행되었으니 하루가 멀다 하고 공무원들의 순시가 있었다. 내가 맡은 마을이 잘 돼야 나도 승진하는 거지. 이럴 때 주민들의 불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고 특히 보수적인 당시의 농촌은 가족 계획에 불만이 컸다. 때로는 주민들의 눈속임까지 횡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마을운동은 대체적으로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봐요,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요. 대체 이유가 뭘까? 그만큼 동원 이데올로기가 효과를 보았기 때문이다. 새마을운동에서는 근면, 자조, 협동 정신을 강조했는데 그것은 공교롭게도 40년 전 일제의 농진운동과 내용이 같았다. 더욱이 농민들을 바라보는 관점도 40년 전 총독부와 같았다. 박정희는 자신의 저서 민족 중흥의 길에서 이렇게 밝혔다. 1971년은 자조와 근면과 협동의 정신을 전국의 마을마다 번지게 한 획기적인 한 해였다. 사실 당시만 해도 우리 농촌은 겨울철에 농한기가 되면 아무 하는 일 없이 나태와 안일에 빠져 음주와 도박으로 소일하고 있었는데 그런 퇴폐적인 풍조를 없애기 위해 대대적인 환경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외무장관 이동원에게도 이렇게 말했다. 우리 농민들이 이토록 게으르고 단결심이 없어서야 어찌 일본을 이기겠소? 그랬다. 산업화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농민들의 탓으로 돌려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조적인 동원 이데올로기 앞에 농민들은 할 말이 없었다. 그러니 농민들은 새마을운동을 농촌 근대화 운동으로 믿고 마땅히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설령 논밭이 군인들의 군홧발로 짓밟혀 그의 농사를 망치더라도 모든 것이 농촌 근대화 정책의 일환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람들이다. 마을 단위의 사업, 집단 경쟁심의 유발. 새마을운동은 마을마다 배포된 시멘트에 의해 시작됐다. 처음에는 시멘트를 제대로 쓰지 못해 버리는 마을도 속출했지만 적어도 몇 개의 마을은 견물생심이 통했다. 콘크리트를 깐 공용 우물터의 모습이다. 빨래터도 만들고 길도 닦고 다리도 만들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시멘트를 마을마다 배포했다는 점이다. 만약 가구당 배포했더라면 사업 효과가 있었을까? 농촌 주민들이 전달받은 시멘트로 과연 부뚜막이나 화장실을 반듯하게 바꾸기 위해 노력했을까? 아니다.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 골치 아픈 물건을 광 한 구석에 처박아두고 굳혀버렸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그렇게 많은 마을에서 시멘트를 버렸다. 이런 점에서 시멘트가 마을 단위로 배달되었다는 것은 주민들을 동원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제의 농진운동도 마을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마을 단위로 시행됐던 일제의 농촌진흥운동의 모습이다. 또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농촌은 부락을 중심으로 집단적으로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던 터라 예를 들면 두레나 향악 같은 게 있었지. 마을 단위로 추진된 새마을운동의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 또 여기에 개발 경쟁 유도라는 전략이 숨어 있었다. 배급받은 시멘트 모두 안 쓰면 다음 지원 대상에서 삭제될 겁니다. 흠이 시멘트 빨랑 다 쓸 거구먼요. 공구리도 팍팍 치고. 여긴 왜 옆 동네보다 사업이 부진합니까? 다음에 시멘트랑 비료를 조금만 줘야겠구만. 아니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런 식의 경쟁 유도가 사업 효과를 배가시켰던 것이다. 물론 이런 방법은 이미 소련, 북한에서도 시행됐었다. 공동체 단위의 집단운동을 우리보다 10년 앞서 실시했던 북한의 천리마 운동의 모습이다. 하지만 열심히 해봤자 직접적인 보상이 없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실패를 봤지만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달랐던 것이다.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점 때문에 저개발 국가 중에 새마을운동을 벤치마킹하려는 시도도 있었다.